지금부터 2020년 10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 및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월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0시 기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내 확진자 현황은 국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현재 25,8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457명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9월하고 10월 달 비교해 보시면은 수도권 점유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서울시 및 우리구 발생 현황입니다. 10월에 서울시는 59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우리구는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치료 중인 사람이 13명이 감소해서 현재 우리구는 치료 중인 확진자는 3명입니다. 우리구 총 누계는 9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능동감시 대상자는 총 283명으로 접촉자 36명, 해외 입국자 230명, 비격리자 17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확진자 월별 발생 현황을 보시면 6월에 17명, 8월에 31명, 9월에 22명, 10월에 6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가격리자 월별 발생 현황도 확진자 수에 비례해서 6월, 8월, 9월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총 누계 4,625명인데 국내 접촉자가 1,403명, 해외 입국자가 3,222명입니다. 3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서 수도권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합 모임 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공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시에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관중수 최대 30% 이상 제한합니다. 30% 미만으로 제한을 합니다. 국공립시설은 운영 가능 인원 제한을 통해서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고위험 시설은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 간 집합 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치 의무화를 규정했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은 식당,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는 가능하되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관, 기업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신무반별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총괄반은 현재까지 총 37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평균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지원 전담 추진반 근무에 71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공공시설 운영 재개 관리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은 총 419개소인데 그중에 정상 운영이 240개소, 일부 운영 137개소, 휴관이 42개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노인센터는 경로식당 및 소규모 프로그램 제한적 운영입니다. 경로당은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치사는 금지됩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수어통역은 소규모 10인 이내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50% 이내의 이용 인원 제한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긴급 돌봄을 운영합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은 현행 유지대로 50%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련 시설은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구청 청사는 구내 식당을 마지막 금요일 날 월 1회 휴무일을 운영합니다. 문화공연시설 및 도서관은 이용인은 50% 이내에서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실내시설은 단계별로 지금 1, 2, 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 개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외시설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및 세점이 마을 활력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돌봄 및 교육시설은 지역아동센터는 정상적으로 개원하고 교육시설은 상황에 따라서 휴관이나 긴급돌봄 온라인 수업을 재개합니다. 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반에서는 해외 입자 관리가 총 3,222명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57%가 되고 미국이 11%의 입국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 학교 등교에 따른 관리는 총 1,432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 및 타 지역 확진자 관련 조치 사항은 9월 달에 발생한 우리 구 관내 확진자 6명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시행했고, 다음 쪽입니다. 타 지역 확진자가 22명의 확진자에 대해서 또 우리 구를 다녀간 확진자에 대해서 역학 조사를 시행했고, 자치단체별로 보면 아무래도 인근 지역인 관악구 확진자가 많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심리 전화 상담은 1,116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총 2개입니다. 다음 9쪽의 의료자원관리반입니다. 의심환자 진료 상담은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13,446명이 다녀갔으며 총 6만 911건에 대해서 진료 및 상담을 시행했습니다. 10쪽입니다. 월별 의심자 선별진료소 진료 인원은 총 14,507명을 했는데 그중에 관내 주민이 11,285명, 해외 입국자가 3,2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0월 코로나19 클린데이는 매월 19일 날 시행하고 있는 행사로서 민간 합동 방역을 10월 19일에 시행했는데 총 172명이 참여했으며 관내 100여 개 시설 및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홍보반입니다. 속보 6건, 상황 전파 3건, 정보 제공 7건, 홍보 영상 2건, 언론 보도 205건 등을 시행했으며 16조에 보시면 구청장님이 요즘 동해번적으로 각 동을 순시하는 언론 보도가 한겨레와 내일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대협력반에서는 아까와 좀 중복이 되는 관계로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을 현재 5,810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8쪽입니다. 자가격리자 이탈자 관리 결과입니다. 그동안 17건을 10월에는 적발 건수가 없었고 총 17건을 적발해서 15건 고발 조치, 구두개도 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코로나19 극복 민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 우선 2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입니다. 접수 기간은 온라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 현장 접수는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의 경우 6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154건, 현장 접수 149건에 총 303건이 접수되었고 지급은 11월 10일 이후에 지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천형 신규 창업 소상공인 영업유지 지원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9월 2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00건이 접수됐고 지급액은 4,83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총 1,002건이 접수되어서 528건에 123억 원이 대출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애국인 주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를 9월 25일까지 한 결과 6,872가구가 접수를 했고 지급은 3,059가구에 9억 7,200만 원을 지급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는데 현재 67건이 접수되어서 5,6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영업 손실 보상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정부 지자체의 강제 조치로 소독, 폐쇄된 의료기관이나 약국, 일반 영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총 362개소가 대상인데 현재 접수가 114건에 지급이 87건에 87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이 6건이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고 그 밖에 많은 사업이 있었으나 완료된 관계로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망 일자리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진행 중인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기 가구 긴급 생활지원비 긴급 지원에 23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3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1,314명을 규모로 하고 있는데 현재 선발 인원은 17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학교 방역 지원 현황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부터 진행 중인 사업만 10월에 시행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마스크 지원이 지난 10월 중순경에 관내 1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KF94 마스크 6매씩을 3,3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급 완료했고 또 유치원 초중고 52개교 2만 1,000명에 대해서 KF94 마스크 1인당 10매와 손소독 티슈 2만 개를 11월 초에 1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대상 선제 검사 실시 계획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관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위험 시설 대상인 그 요양병원, 요양원, 데이케어 센터, 정신건강시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그 최근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중대본 협조 요청에 따라서 그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을
그 시군구 단위로 선정해서 맞춤형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10월 26일부터 오늘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3일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총 43개 시설, 종사자 994명 그리고 이용자 222명 해서 총 1216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데이케어 센터의 경우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대상별 검체 채취 방법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요양원, 데이케어 센터,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 이용자 222명은 보건소 이동 검체반 2개반 10명으로 구성해서 출장 검체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서 1차로 노인 복지시설 36개소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두 전원 음성 판정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관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따른 사망 사고 보고가 잇따라서 사망 사례 보고가 잇따라서 많은 혼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해서 중단하지 않고 일정대로 계속 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르신 예방접종 시 먼저 충분한 예진을 하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 강화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과와 함께 주민 홍보를 하도록 하고 의사회와 위탁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62세부터 69세의 경우 오늘부터 예정대로 실시하게 됩니다. 무료 대상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기준입니다. 대상자 76,313명 중에 36,031명이 접종하셔서 47.2%에서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실 수 있고 접종 당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에 대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장애인 과장이 금천 어울림복지센터 개관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울림복지센터는 우리구 관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 공간입니다. 2016년 TVQ 재단과의 투자 협약을 통한 건립계획을 수립한 이래 TVQ 재단의 투자 철회, 인근 주민 민원 제기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어려움을 거쳐 2020년 9월 중순 건립 공사를 준공하고 오는 11월 13일 개관식 개최 예정입니다. 구청 인근 시흥대로 73길 30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건축물 바닥 면적 약 290평방미터, 연면적 2088평방미터 규모입니다. 배치는 지상 5층과 6층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상 4층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지상 3층에는 수어통역센터와 농아인 쉼터가 입주하고 지상 2층 다목적 광당, 지상 1층에 2개의 장애인 단체와 어울림 카페 등 총 5개의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단체,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 공간으로
앞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울림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상금에서 공개 모집을 거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위탁 운영하며 그 외 3개 시설은 장애인 부모연대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지회에서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입주를 완료하였고 이용자를 모집 중에 있어 개관식 후 코로나 1단계 상황에 맞춰 긴급 돌봄과 이용자 50% 제한 범위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11월 13일 개관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내빈과 장애인 가족, 센터 관계자 등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한정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하 공연, 개관 축하 영상, 감사패 전달, 시설 관람 등 총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특히 수어 공연과 발달 장애인 독창 등 특색 있는 축하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관 및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대신하여 도로관리팀장이 2020년 21년 제설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기후 전망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 겨울철 기후 전망은 기온 및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 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최근 10년 강설량입니다. 최근 10년 평균 강설량은 23.1cm이며 참고로 2019-20년 연 강설량은 8.6cm, 강설 횟수는 7회로 10년 중 가장 적은 강설량과 횟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며 본부 조직은 13개반 116명입니다. 제설 사전대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제설 인력은 공무원 745명 포함 2138명과 장비 154대, 제설제는 염화칼슘 소금 등 770톤을 확보하였으며 노선벌 제설 구간은 시도 8개 노선, 구도 17개 노선, 총 25개 노선 45km입니다. 금년도 개선사항입니다.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하여 기존 금화로 탑골로 호합사 상기슭도로 금동초 고정식 염수살포 장치 5곳을 위해 신규로 호암로 진입램프 250m를 설치하였습니다. 취역지역인 신흥초학과 상기슭공원 여부 이동식 염수장치를 설치하여 신속한 제설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비상근무 개선사항입니다. 불필요한 비상발령 자제 및 선제적 하향 조정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개선하여 1단계와 2단계 발령 시 구청 25개 부서 동지원 인력은 필요시 동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7개 부서 시행부서 위주로 재편성하고 본부 요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본부 요원 각 부서 동주민센터 직원은 제설대책 임무 숙지 및 단계별 근무 철저와 자체 시행부서인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는 관리시설별 제설을 시행하여 주시고 각 동주민센터는 주민자율제설기동반, 자원봉사자 등을 운영하여 강설시, 이면도로, 경사길 등 취약지점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보 디지털과에서는 홍보 매체를 이용 제설대책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보고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 대책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 보고해 주신 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공공시설 운영들이 이제 개시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각종 체육 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각종 사모임도 이제 활발히 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맞춰서 오늘 보고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긴밀하고 각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그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들이 지금 개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려의 목소리나 또 아니면은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잘 양해 말씀드리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